한 주일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TV닥터 인사이드 곽동훈입니다. 외출하실 때 지갑 없이는 나가셔도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해지시죠? 이렇게 우리 생활에 아주 밀접한 스마트폰 너무 오래 쓰다 보니 여기가 아파서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일자목 그리고 거북목을 교정한다는 베개 광고들 많이 보시죠. 그만큼 목 건강에 신경 쓰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목 건강 이분과 함께 오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닥터 화면으로 먼저 인사드립니다. 네,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김훈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목 건강에 대한 많은 질문들을 드려보고 친절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변에 많이 계시는 그 목 디스크 환자분들 어떤 증상들이 있고 뭘 불편해하시는지 직접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컴퓨터를 조금 많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자세가 많이 나빴거든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왔어요. 아픈 게. 급성으로 왔다 해야 되나? 팔이 처음에 이렇게 아프면서 그러니까 손가락인데까지 이제 쭉 저리더라고요. 그게 점점 심해지면서 그러니까 그 일상생활을 하기가 조금 힘들 정도로 그냥 이렇게 다녀도 아프고 이렇게 흔들어도 아프고 그러니까 일을 하기가 힘들니까 아프니까 항상 얼굴이 찡그려지고 막 이래서 다른 병원에 갔었는데 수술을 해야 되겠다 그래 이야기해가지고 수술 이야기는 또 듣고 좀 놀란 것도 있었고요. 시술이라는 게 있던데 해도 그는 없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효과 없을 겁니다.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픈 사람도 있고 해서 여쭤보니까 선생님이 수술도 뭐 나중에 해도 되니까 시술 먼저 해보자. 그래서 시술했는데 저는 잘 한 것 같아요. 네, 중요한 키워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인터뷰 주신 분 감사드립니다. 예, 팔저림, 예, 네. 그리고 컴퓨터. 그리고 시술, 수술 여러 가지 중요한 키워드들이 많이 나왔는데 일단 선생님께서 보신 환자분이십니다. 상태가 어땠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 환자분은 네.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생긴 목의 통증과 네. 이렇게 오른쪽 팔 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 저희가 이게 방사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또 목에서부터 시작해서 예. 어깨 또 팔 네. 쪽까지 딱 따라서 한쪽을 따라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이런 통증이 심하게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병원에 내원하셔가지고 MRI 검사를 했는데 MRI 검사상에서는 오히려 이제 이 오른쪽보다도 왼쪽으로 네. 여러 군데가 이렇게 디스크가 나오면서 신경을 누르고 있었거든요. 아하. 그런데 사진은 이제 오른쪽의 증상. 그래서 왼쪽은 좀 다르네요. 이상하네요. 그렇죠. 그죠? 왼쪽은 어떠세요? 그랬는데 왼쪽은 괜찮으시고 괜찮아요. 네. 네, 오른쪽이 주로 증상이 나타나셨거든요. 예. 그래서 자세히 이제 사진을 봤는데 물론 뭐 왼쪽도 이제 신경은 눌리고 있었지만은 네. 그것보다도 6번 목뼈와 7번 목뼈 사이에 예. 오른쪽 이 신경이 나가는 통로 쪽으로 예. 이 신경이 눌리고 있는 게 주 증상인 걸로 확인이 됐고요. 예. 우리가 이제 그런 사진상에 나타나는 것과 또 환자분의 증상 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네. 이런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고마운 인터뷰를 해주신 저분께서도 방금 말씀을 쭉 하시다 보니까 외모를 보면 젊은 분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더 젊은 분들도 요즘 목 디스크가 많이 생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많이 생기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최근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젊은 분들의 목 디스크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 네. 이 목 디스크가 젊은 사람들에게 많아지는 것과 제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도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스마트폰. 스마트폰입니다. 예, 네. 예. 이 스마트폰의 보급률과 네, 네. 목 디스크의 이런 그 유병률이 네. 비례를 하면서 나타났다라는 그런 연구 조사 결과도 있었거든요. 예. 또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을 하게 되면은 이 목 자세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딱 뻣뻣하게 네, 이렇게 딱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자꾸 이렇게 굽어지게 되거든요. 자연히 그렇게 되죠. 네. 이렇게. 예. 자꾸 이제 앞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네. 밑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 목뼈는 정상적으로는 약간 뒤로 이렇게 굽어 있는 네. C자형을 네. 이렇게 딱 지금처럼 그렇죠. 네, 예, 예.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이 목뼈가 자꾸 앞으로 점점 굽어지는 아래로 겁니다. 이렇게, 예. 그렇게 되는 상태를 우리가 일자목
그래서 또 거기서 더 심하게 되면은 거북목이라고 앞으로 나오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거북목. 네. 그렇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은 예. 최근에 이제 일자목 이런 거북목을 진단받은 환자들 중에서 네. 한 60% 정도가 20, 30대의 젊은 사람들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선생님, 중장년층에서 이제 50대가 되면 이제 50견이 올 만한 나이가 되신 거죠. 그래서 어깨가 아파서 나는 50견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아니 검사를 해보더니 목 디스크더라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목 디스크 환자분들의 대표적인 전형적인 증상들이요. 네. 첫 번째는 이제 당연히 목이 디스크가 있으니까 목 통증을 그렇죠.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프겠죠. 많이 뻐근하고 있습니다. 아프겠지. 예. 근데 의외로 또 목에는 통증이 없으시고 예? 이게 이제 어깨나 팔 쪽으로 내려오는 이런 통증만 있으신 경우들이 예,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 중에서는 가끔 그렇습니다. 이제 본인이 이게 어깨가 아프고 이게 어깨가 이렇게 있을 때 아프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제 팔까지 이렇게 쭉 내려오고 이래서 이건 좀 목에보다는 예. 어깨 쪽을 먼저 의심하셔가지고 병원에 예. 오신 경우가 있는데 예. 그런 분들 중에서도 이제 목 디스크로 판정이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형적인 증상들 그런 이제 목에 이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깨에 있는 것인지를 확인해 보는 방법 중에서는 네. 관절을 네. 어깨를 움직일 때 네. 이렇게 팔을 든다든지 어. 이렇게 뭐 머리를 올린다든지 네. 이렇게 움직일 때 통증이 있다. 어. 그러면 어깨인 경우가 많고요. 올리다가 네. 이러면 이건 어깨 통증. 네, 예. 예. 그런 어깨 자체 문제인 경우들이 꽤 네. 있고요. 네. 그게 아니라 이제 가만히 있을 때. 예. 또 이제 이렇게 앉아 있어 움직이지 않고 있을 때 예. 이럴 때 내려오면은 그거는 이제 어깨보다는 목에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렇네요. 근데 또 이 중장년층에서는 어. 또 특히 이제 연세가 계신 분들 중에서는 목과 어깨가 동시에 문제가 있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예, 예. 목에도 문제가 있고 또 어깨 자체에도 문제가 있고 예. 관절에도. 예. 그래서 이게 정말 어느 것이 먼저고 네. 뭐 어느 걸 먼저 치료를 해야 될지 요거에 좀 고민스러운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둘 다 가진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습니다. 그죠? 예, 네. 예. 그럴 때는 꼭 전문가의 소견을 들어보고 이게 어느 곳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네. 그리고 또 뭘 먼저 치료를 해야 되는지 예. 그거를 좀 전문적인 판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목 디스크, 목뼈의 구조들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선생님이 진료실에서 직접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목뼈의 이제 일반적인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목뼈는요, 총 7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번 뼈부터 시작해가지고 7번째 목뼈까지 이루어져 있는데요. 1번 목뼈는요, 머리 바로 아래에 있어가지고 머리를 받치고 또 2번 목뼈는 그 뼈와 1번하고 2번 사이에서 이렇게 목과 머리가 이렇게 회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구조물로 되어 있고요. 그 2번 목뼈부터 시작해서 7번 목뼈까지 그 사이사이에 우리가 말하는 디스크라고 하는 그런 조직이 이렇게 구조물이 뼈와 뼈 사이에 완충작용을 하고 또 목에서부터 머리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 그런 무게를 받치고 또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쪽으로도 뼈가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신경이 내려가는 통로가 그래서 이렇게 생기게 되고 이 신경이 내려가는 통로를 뒤쪽에 있는 뼈들이 보호하는 이런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목 뒤에 우리 후관절이라고 해서 목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관절을 이루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쪽으로 이제 신경공이라고 하는 구조물을 통해서 신경이 뻗어 나오게 됨으로 해가지고 이 신경들이 위에 목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런 팔까지 또 밑에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다 우리의 사지에 다 신경들이 분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디스크가 제일 잘 생기는 부분은 우리가 보통 한 4번, 5번 디스크 또 5번하고 6번 사이, 6번하고 7번 목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 이 부분에서 디스크가 나와서 신경을 누른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어느 한쪽의 신경이 여기서 이쪽 삐져나오는 신경이 눌리게 되면은 그쪽으로 만약에 이제 5번하고 6번 쪽에 왼쪽으로 이렇게 신경이 나간다는데 이 부분에서 신경이 눌리게 되면은 그러면 이쪽 신경이 나오는 이쪽으로 지배하는 이쪽 부분에 통증이나 저림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 목뼈들이 우리 머리를 지탱을 하고 있는데 이 머리의 무게라는 게 5kg 내지 6kg. 제 거는 한 6kg 정도 되는 것 같고 이걸 굳이 이제 비교를 하면 볼링공 12파운드짜리 볼링공이랑 비슷한 무게가 됩니다. 정말 무거운 무게를 계속 지탱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 주변의 인대나 근육들이 약하다고 합니다. 우리 이제 목은 항상 그 말씀하신 대로 예. 머리의 무게를 이렇게 계속 지탱을 해야 되는데요. 예. 근데 목은 또 이제 그 지탱을 하는 것도 지탱을 하는 거지만은 예. 이 움직이는 범위가 음. 허리나 이런 다른 그 가슴뼈나 이런 데보다도 예. 훨씬 많습니다. 다 움직일 수 있잖아요. 다.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앞뒤로 숙이고 완전히 이게 돌리고 예, 예, 예. 뒤로 옆으로 하고 그래서 이런 가동 범위는 넓은데 비해서 그 목뼈 주변에 있는 그런 인대라든지 힘줄이나 이런 부분들은 약한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런 내구성이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막 움직이게 된다든지 무리를 하게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디스크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생길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허리도 사실 우리 허리 디스크 얘기를 할 때 허리 자세 때문에 디스크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목도 자세의 영향을 많이 받겠네요. 이렇게 앞으로 굽는 자세나 이렇게 이제 뒤로 이렇게 젖히는 자세 네. 이런 어떤 자세냐에 따라서 목에 들어가는 하중이 달라지는데요. 예. 어떤 논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네. 목이 이렇게 앞으로 1cm가 네. 그러니까 조금 요 정도가 이렇게 가게 되면은 네. 앞으로 숙여질 때 목에 가는 하중이 한 2에서 3kg가 늘어난다고 하거든요. 2에서 3kg. 네. 예. 그런데 이게 점점점 각도가 앞으로 진행될수록 그러니까 이게 똑바른 자세에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진행될수록 보통 네. 한 45도에서 한 60도까지 이렇게 숙여지게 되면은요. 예. 그러면은 총 목에 가는 그 무게는 45도요? 네, 한 25kg에서 27kg까지. 아니 5kg짜리 머리잖아요. 네. 근데 네. 25kg가 된다고요? 네, 그 정도의 45도에서. 그러니까 뭐 한 어. 7살, 8살짜리 아기를 예. 하나 이 목 위에다가 얹고 우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45도만 굽혀도 네. 보통 우리가 이 자세에서 지금 스마트폰을 다 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만큼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숙여진 자세가 예. 목 건강에는 좋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결국은 스마트폰이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목이 이렇게 의식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도 어느새 보면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누가 스마트폰을 네. 이렇게 합니까? 다 이렇게 하고 있죠. 예.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할 때 뭐 어디서 뭐 차를 탄다든지 이런 걸 할 때 이걸 보면은 항상 이렇게 저도 의식적으로 이렇게 똑바로 하려고 이렇게 예. 하다가 또 어느 순간 보면 저도 이렇게 뭐를 이렇게 쳐박고 있는 그렇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항상 이제 그런 자세를 이제 올바르게 예.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스마트폰만 지금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 생활 속에서 스마트폰 말고도 우리 목 건강을 해치는 자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에 안 좋은 그런 예. 습관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뭐 예. 이걸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예. 대표적으로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얘기를 하게 되면은요. 네. 충분한 이제 스트레칭이라든지 준비 동작 없이 무리하게 목을 움직이면서 운동을 한다든지 이걸- 벌떡 일어나서 그냥 목 확 네. 움직이는 거 이런 거.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특히 그거는 이제 목뿐만 아니라 허리 쪽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갑자기 벌떡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일어날 때도 보통 이제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 목이 안 좋으신 분들은 예. 침대에서 그냥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 옆으로 이렇게 돌린 상태로 몸을 돌린 상태로 네. 이렇게 옆으로 일어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옆으로 이렇게. 네. 예. 근데 이렇게 벌떡 일어나게 되면 예. 아무래도 이제 주무시는 동안 이렇게 경직돼 있던 목과 허리가 네. 예. 갑자기 자극을 받게 돼서 예. 이런 것만으로도 이렇게 안 좋게 되는 그런 예.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 일어날 때 그런 거 네. 또 어떤 게 네. 있을까요? 그리고 또 이제 뭐 기침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냥 기침할 때 뭐 그게 뭐 얼마나 이게 뭐 허리나 목에 작용을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예. 이렇게 기침을 이렇게 세게 예. 갑자기 기침 나서 하게 되면은 허리와 목 쪽에 척추에 들어가는 압력이 일상적인 상태보다도 2배 이상 이렇게 압력이 증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 이제 환자분들이 목이나 허리 디스크가 생기셔가지고 갑자기 생겨가지고 병원에 오신 분이 뭐 하시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기침하다가 얼렁얼렁 하는데 예. 갑자기 허리가 땡기면서 아프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기침할 때도 그렇고 또 뭐 일하고 이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앉아 있는 자세에서 항상 우리가 또 무슨 일을 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뭐 집중을 하게 되면은 자꾸 이제 거기에 우리가 야, 너 정말 뭐 이런 모니터 안으로 너 들어가겠다. 예. 막 이런 얘기도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모니터나 이런 걸 보면서 자꾸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자세들이 목 건강 또 허리 건강에는 좋지 않은 그런 대표적인 자세들이 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그 여기 스태프분들 중에 여성분 두 분이 계셔서 머리 어떻게 감으시는지 제가 여쭤봤습니다. 네. 한 분은 이렇게 감으시고 한 분은 선체로 이렇게 감으신다고 합니다.
이것도 영향이 있을까요? 세면대에서 머리 감는 분들이 계시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세면대에서 머리 감게 되면은 이렇게 많이 머리를 구부려야 뒤집고 되잖아요. 예, 예. 있는 상태로 감게 돼요. 이것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이렇게 많이 목을 앞으로 숙인 상태로 그게 예. 오랫동안 가는 자세는 예.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머리를 감을 때도 이렇게 세면대에서 감는 것보다는 보통 이제 샤워하면서 예. 선체로 그냥 선체로 예, 예. 이렇게 똑바르게 한 상태로 예. 머리를 감으시는 게 가장 예. 좋겠습니다. 아까 인터뷰해 주신 분도 얘기를 하셨는데 손저림을 말씀하셨거든요. 요 네. 증상이 사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아까 이제 그 구조물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몸에는 이제 그 신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이렇게 진짜 뭐 머리끝부터 시작해가지고 발끝까지 예. 신경들이 다 분포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 신경이 나가는 통로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신경공이라고 하는데 이제 몸의 좌우 양쪽으로 똑같이 뻗어나가면서 목에 한 2번, 2번 뼈와 3번 뼈 사이에서는 이쪽으로 나오면서 이게 목 뒤쪽으로 네. 이렇게 신경이 올라가게 되고요. 5번하고 6번 뼈에서 나오는 신경은 주로 이제 이런 어깨하고 팔 예. 쪽으로 나가지게 되고 또 예. 6번, 7번 사이에서는 이런 새끼손가락 쪽으로 신경이 이렇게 분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새끼손가락이든 어디든 이제 우리가 이제 신경이 나가는 쪽에 네. 그러니까 그게 이 신경 밑에서 눌리는 게 아니라 요 위에서 신경이 눌렸을 때 이 예. 신경이 눌리는 부위에 따라서 이런 통증이라든지 저림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컴퓨터 작업 같은 거 계속 하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하고 뭐 자판 치시다가 마우스 하시다가 자꾸 손을 터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이게 저리셔서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이런 네. 경우도 한번 의심을 해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예. 손이 많이 저리고 이런 경우가 우리가 예. 뭐 주로 이제 말하는 경우가 이 손에 뭐 보통 말씀하시는 게 손에 피가 잘 안 통하나 네, 봐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고 털고 네. 이러신다고요 보면. 이게 뭐 손목 자체나 이런 데가 또 문제가 있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이게 목에서 자세가 안 좋아서 예. 목에서 신경이 눌리는 것 때문에 음. 이렇게 팔과 손이 저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저린 감이 계속 있는데 뭐 그냥 내가 손을 많이 쓰니까 그렇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속 방치를 하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이게 나중에 나쁜 결과를 낳기도 하나요? 예. 우리 신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정도 이제 자극이 되고 이렇게 하더라도 이제 모든 몸에 이제 그런 구조물들이 그렇습니다. 이제 자연 회복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이렇게 자극이 되고 이렇게 있다가도 또 쉬고 이렇게 그러면은 또 이제 회복이 되고 예. 하면서 되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신경이 눌린 상태로 놔두게 되면은 신경 자체가 변성이 생기게 됩니다. 신경이 네. 모양이 아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성격이. 네. 또 이제 그 신경 자체의 변성이 오게 되고 또 이게 더 심하게 되면은 또 팔이나 이런데 뭐 마비까지도 올 수가 있거든요. 예. 신경이 아주 변성이 심해져서 아예 손상이 생긴다든지 그렇게 어허. 되면은 마비가 오고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뭐 저리고 이런 것만 있고 그럴 때는 우리가 치료를 하고 그러면은 통증도 빨리 좋아지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네. 이런 마비까지 올 정도로 신경이 손상이 되고 그러면은 치료를 하더라도 예. 또 치료가 뭐 이제 수술 말고 비수술 치료로도 가능했었을지라도 이게 나중에 가면은 꼭 수술까지 가야 되고 또 수술을 하더라도 이 변성된 신경이 돌아오질 않아 가지고 네. 후유증이 계속 남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일이 커진다라는 말씀을 그렇죠. 하시는군요. 그래서 네. 좀 조기에 네. 이게 이제 문제가 약간 문제가 있을 때 그 약간 문제가 있고 그게 돌아올 수 있을 때 예. 빨리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예, 있습니다. 조기에 병원을 가셔서 이런 검사들을 하시면 문제가 있는 걸 금방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시면 이런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하게 되거든요. 함께 진단을 받아보시죠. 지금 이 왼쪽에 보이는 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그 엑스레이 사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MRI 사진입니다. 좌측에는 엑스레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일반적인 뼈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뼈와 뼈 사이의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인 뼈의 모양 또 이렇게 기울어진 각도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런 디스크라든지 아니면 뭐 뼈의 목에 협착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지를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뼈와 뼈 사이에 정상적인 공간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공간들이 많이 좁아져 있다든지 그러면은 이 부분에 디스크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뼈 자체의 모양이
많이 뭐 이제 변형이 돼 있다든지 아니면 뒤쪽으로 뭐 뼈가 자란 게 보인다든지 그러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신경이 눌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MRI 검사는 연부 조직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디스크 자체의 모양이라든지 신경의 모양, 신경이 눌리는 정도까지도 또 근육까지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검사 방법인데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에서는 요 네모난 요게 목뼈가 되겠고요. 뼈하고 뼈 사이에 있는 이 디스크 그리고 디스크 자체가 어느 정도 튀어나와 있는 이런 것들까지도 정확하게 볼 수가 있고 이 머리에서부터 내려오는 신경입니다. 이 신경이 어느 정도가 눌려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볼 수가 있고요. 정상 디스크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게 신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전혀 눌리지 않는 이런 상태가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디스크하고 신경의 모양이고요. 이렇게 디스크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디스크라고 하는 게 까맣게 튀어나오면서 이 신경을 눌러가지고 이 신경이 나가는 쪽으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자 저렇게 진단을 이제 받으셨습니다. 진단을 받았으니까 이제 치료를 받으셔야죠. 그래서 간단하게는 이제 목 뒤로 이렇게 주사 한 방 맞았는데 좀 견딜만 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게 아마 말씀하신 주사 치료가 아닐까 하는데 궁금해지거든요. 그 안에 뭘 넣었을까? 네. 예, 말씀하시는 이제 그런 신경 주사 치료라고 우리가 보통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 신경이 눌리는 부위에 또 이제 계속 자극이 되게 되면은 그 부위에 약간의 염증 반응이 생기면서 아하. 이 신경 자체가 좀 붓기가 생기거든요. 예. 우리가 이제 관절 같은데 뭐 다리 날인데 삐고 이렇게 되면 많이 붓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부은 걸 갖다가 찬 찜질해주고 파스 붙이고 이러면 붓기가 가라앉으면 통증도 가라앉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결을 해도 네. 좋아지니까.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신경 주위에 이런 주사 약물을 넣어서 이 예. 붓기를 염증을 약간 가라앉히는 붓기를 가라앉힌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이런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급성기에 이런 것들이 통증이 완화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은 이런 네. 신경이 눌리고 이런 것들도 풀어지게 되면은 네.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신경 주사 치료가 되겠고요. 예, 네. 요게 제일 바람직한데 네. 요걸로 이제 안 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다른 치료를 하시게 되겠죠. 네. 이런 주사 치료 가지고 안 된다 하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시술 치료나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예. 제가 보통 이제 환자분들한테 비유적으로 설명을 드릴 때 이런 비유를 많이 드립니다. 아파트에 불이 났습니다. 네. 저는 5층짜리 건물에 아파트에 예. 불이 났어요. 그래요? 5층에. 그러면 이제 밖에서 호스를 가지고 이제 창문 통해서 이렇게 쫙 물을 뿌리는 거. 예. 이게 이제 주사 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하. 밖에서 이렇게 예. 계속 물을 뿌리는 거죠. 네네. 예. 근데 결국은 그 안에 있는 화재를 갖다 진압하려면은 네. 제일 정확한 건 어떤 게 되겠습니까? 소방관들이 안에 들어가셔야 그렇죠. 되겠죠. 예, 예. 직접 이제는 그 소방 호스 예, 예. 들고 들어가서 예. 그 부위까지 5층까지 올라가서 예. 거기서 화재 원인을 이렇게 제압을 하고 예. 화재를 제압하고 원인을 없애고 어. 또 그 부위를 확인하는 거가 되겠죠. 예, 예. 그런 마찬가지로 주사 치료라고 하는 것은 직접 볼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예. 우리가 겉에서 엑스레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부위 근처에다가 약물을 주입하는 것이고요. 시술 치료나 이런 방법은 우리가 이제 그 엑스레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직접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면서 그 부위에 직접 이런 얇은 관, 카테터라고 하는데 예. 이 관을 집어 넣어서 그 부위에 있는 그런 염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제거를 해주고 또 유착도 제거를 해주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더 그런 환부, 그러니까 이제 질병 원인이 되는 부위를 좀 더 직접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고주파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사실 고주파는 이제 태우는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네. 뭘 어떻게 태우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디스크라고 하는 조직은 그냥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 조직이거든요. 예. 이런 단백질의 성질은 열을 가하게 되면은 네. 이게 약간 쪼그라들게 되죠. 이게 작아지게 되죠. 오징어를 구우면 쪼그라들듯이. 맞습니다. 오징어들이 또 계란 후라이 하듯이 예, 예. 할 때 결국은 이게 단백질인데 그게 열이 가면 약간 이렇게 좀 줄어드는 성질이 있거든요.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고주파 열을 이제 목 디스크 튀어나와 있는 디스크에 얇은 관을 통해서 들어가서 그 부분에 고주파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압력이 증가되어 있는 그런 디스크 자체가 압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극, 신경을 이렇게 누르고 있던 그런 자극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감소시켜주는 이런 효과가 있는 게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라고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유착 경막의 유착 박리술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유착 그러니까 눌러붙은 걸 뜯어낸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건 뭔가요, 선생님? 예, 우리가 이제 그 유착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런 몸에 상처가 나면은 예. 또 염증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런 흉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신경 주변에도 계속 자극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 주변에 유착과 그런 약간 이제 염증 반응들이 생겨가지고 예. 그런 것들이 엉겨 붙어서 계속적으로 이제 신경을 자극하게 되는 경우들이 엉겨 있거든요. 붙어서. 아, 네. 예. 근데 경막의 유착 박리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 우리 이제 신경을 싸고 있는 경막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경막이라고 하는 조직의 바깥쪽으로 얇은 관을 집어넣어서 네. 이 신경을 싸고 있는 자극하고 있는 이런 물질들 그런 염증이 있는 물질들을 직접적으로 예. 물리적으로 좀 제거를 좀 해주고요. 네. 그리고 이쪽 부위에 약물을 직접적으로 주입을 함으로써 이런 그 염증 반응을 줄여주고 신경의 붓기를 감소시켜주는 이런 방법이 경막의 유착 박리술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복잡한 시술들도 이제 가느다란 관 하나를 넣어서 시술처럼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야, 신기합니다. 그런데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또 존재를 하나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단계적인 치료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단계적인 치료가 아니라 바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뭐 이제 손에 또는 이렇게 손가락 이런 네. 손에 마비가 있는 경우인데요. 제가 보통 이제 그런 아버님이나 어머님들 이렇게 오시면은 물어보는데 수저질 하실 때는 어떠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아, 수저질도 힘들어 하시나요? 네. 식사하고 이러실 예, 때 예. 가끔 이제 심하신 분들은 네. 이게 젓가락질 하다가 젓가락질이 놓치고 예전에는 젓가락질이 잘 됐는데 예. 이게 잘 안 된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물건을 이렇게 드는데 예. 예전에는 이렇게 쉽게 들었던 그런 정도의 무게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놓치게 된다. 마트에서 장 보고 오시다가 네. 떨어뜨리고 그렇죠. 막. 본인 자신이 이게 마비인지 뭔지 이렇게 이걸 좀 잘 헷갈리고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나이가 들어서 내가 네. 힘이 빠졌나 이렇게 네. 생각하시고. 그냥 뭐 자연적으로 이렇게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실생활에서 이렇게 되는 것들을 여쭤봤을 때 예. 그런 증상들이 있으면은 예. 이게 신경이 많이 눌리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예. 하여튼 이러한 마비 증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거는 치료를 빨리 해야 되고 이런 수술까지 가야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또 한 번 신경이라는 게 완전히 손상이 돼서 마비가 올 정도까지 손상이 되게 되면은 네. 이게 수술 치료나 이런 치료를 하더라도 회복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돌이킬 수 없기 전에 예. 그러니까 다시 돌아올 수 있고 회복이 되기 때 빨리 치료를 받고 진단과 치료를 정확하게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불이 난 경우에 불 끄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밖에서 이렇게 불을 뿌리면 주사 치료가 되는 거고 안에 들어가서 이제 직접 진화를 하면 시술이다. 그러면 무너진 기둥을 다시 세우는 게 수술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수술은 실제로 안에 들어가서 이제 무너진 집 구조들을 고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비유를 아주 적절하게 해주셨는데요. 예. 결국 이제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몸에 구조물 이상이 있는 구조물들을 이렇게 좀 바꾸고 새로 이제 복구를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목 디스크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은 주로는 이제 척추체 유합술이라고 해서요. 예. 이 방법은 이제 목의 디스크 자체를 아예 이제 다 갈아내고 네. 그 뼈와 뼈 사이를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예. 이게 되면은 그곳에 디스크가 없으니까요. 디스크가 자체가 좀 문제가 생길 게 없어진 거죠. 네, 이제는. 문제가 생기는 게 없어지죠. 예. 근데 그 대신에 이렇게 하면은 그 부분에는 문제가 안 생기겠지만 예. 이게 관절이 하나가 우리가 총 목뼈는 7개인데요. 예. 이 관절이 하나가 없어지게 되는 거지.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그 위 아래 쪽에서 예. 이제 그만큼 여기서 하던 일을 이렇게 더 하게 되니까는 그만큼 또 나중에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그런 유합술을 많이 했고 최근에는 또 이제 인공 디스크 치환술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그런 디스크와 비슷하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예. 이런 물체를 갖다가 거기다 집어넣어서 네. 약간의 이런 움직임을 이렇게 보존을 하면서 예. 치료를 하는 방법들도 있고요. 예. 이런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들이 있고 또 환자분에 따라서 또 어떤 상태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치료가 더 맞는지가 다 다르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꼭 이제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서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또 많이 여쭤보시는 것 중에 목 디스크로 뭐 어떤 치료를 받고 심지어는 수술까지 받았는데도 재발하는 것 같더라. 여전히 아프다 이런 얘기를 또 하시거든요. 그럼 뭐라고 설명을 해주십니까? 이게 한번 치료를 해가지고 그게 평생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럼 제일 얼마나 좋은 건데. 좋겠습니까? 예.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지금 주로 맹장염 같은 경우가 그렇죠. 그건 해결을 우리가. 한 방에 딱 네.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 척추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음. 이게 디스크 자체가 그걸 고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 그 위아래 쪽의 척추는 그대로 있는 것이고요. 예. 우리가 목뼈는 총 7개, 또 가슴뼈는 12개, 허리뼈는 5개가 있는데 이거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 좋아진 원인, 목 디스크든 허리 디스크든 원인 중에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우리가 교정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제일 대표적인 게 생활 습관입니다. 습관. 그래서 잘못된 생활 습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척추에 문제가 생긴 분들은 그런 원인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자세가 안 것들을 교정을 좋았다든지 뭐 네.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교정을 하고 예. 이런 생활 습관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은 예. 얼마든지 이게 재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재발이나 이런 다시 또 고생을 하지 않으시도록 예. 이런 생활 습관을 잘 개선을 하셔야 되고 예. 또 앞으로도 이제 계속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음. 다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이렇게 잘 유지를 하셔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예. 일단 증상이 이미 있으시다면 이제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받으시고 필요한 조치를 받으시면 되겠고 그전에는 자세를 잘 이렇게 평소 생활 습관을 바르게 가지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묵묵하게 우리의 무거운 무게를 가진 머리를 받치면서 고생해온 우리 목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김훈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푹 쉬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이나 어깨가 뻐근하다 그리고 팔이나 손이 계속 저려온다면 목 디스크도 한 번쯤 의심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부산 MBC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 TV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에도 더 건강한 정보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